반갑습니다. 여유의 가치투자TV, YBTV의 여유입니다. 오늘은 한때 배당주로서 엄청난 각광을 받았고 주가 상승률도 높았던 기업이죠. 한국실성유입니다. 뭐하는 회사인지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 등도 있지만 미미한 비중이고요. 자동차, 선박, 기계 등에 쓰이는 윤활유가 주력인 기업입니다. 원재료는 베이스 오일과 첨가제 등이 있는데요. 베이스 오일과 수입 첨가제의 비중이 높습니다. 이런 주요 제품과 원재료의 가격 변동도 알아보지 않을 수 없겠죠? 매출 비중이 높은 윤활유와 원재료 중 매입 비중이 높은 베이스 오일, 수입 윤활 첨가제만으로 분석한 차트입니다. 역시나 작년 유가급 등의 영향이 없을 수 없습니다. 작년 원재료 가격 37% 급등에 제품의 가격은 25% 인상에 그칩니다. 올 1분기에도 아직 원재료 가격은 지속 상승 중이네요. 원재료 가격 인상분이 제품 가격 인상보다 높다고 해서 이익이 하락하란 법은 없습니다. 판매 수량이 늘어나면 규모의 경제 효과로 충분히 이익의 증가가 있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 제품 가격 인상은 그 자체만으로 매출 증가를 수반합니다. 올해 1분기 실적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역시 매출 증가는 전년 동기 대비 24% 이상 늘었고 직전 분기 대비해서도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로는 하락했지만 직전 분기 대비로는 늘었네요. 이익이 줄었다고는 해도 미미한 수준이고요. 매출이 늘어나는 추세가 반갑습니다. 자, 한국실성유 연간 실적 차트 보는 것으로 본격 재무제표 분석 시작합니다. (10년간) 지속적으로 하락세인 매출과 이익이 작년부터 비로소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이익 증가세는 재작년 20년부터 시작되었네요. 이익이야 타이트한 원가 관리로 어느 정도 실현할 수도 있지만 매출의 증가는 경제성장 등 외부 환경 변화 또는 제품의 질적 상승 등 구조적인 변화가 없으면 힘들죠. 그래서 매출 턴어라운드가 무엇보다 반갑고요. 현금 흐름 차트 보시겠습니다. 큰 유형 자산 투자 없이 안정적으로 현금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모습이네요. 작년 매출과 이익의 증가와는 다르게 영업현금 흐름은 하락했는데 왜 그런지는 이따 설명합니다. 자산 구성을 보시면 역시 현금 창출력이 뛰어난 기업답게 현금성 자산과 현금에 맞먹는 유동금융자산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 외 운전자본인 재고자산과 매출채권 등이 있고요. 유형자산의 비중은 13%뿐이 안 됩니다. 당사는 전형적인 제조업인데 유형자산의 비중이 이리 낮은 것은 아까 현금 흐름 차트에서 보셨듯이 설비에 큰 돈을 쓰지 않아도 되는 기업이라 그렇습니다. 그냥 있는 시설 가지고 윤활유 만들어 파는 것으로 충분한 수익이 난다고 보는 거죠. 비율 분석으로 보다 깊이 있는 분석 들어가 봅니다. 우선 성장성 지표입니다. 작년 매출액 20% 증가에 영업이익 23% 증가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매출과 이익 동시 성장을 일구어냅니다. 2018년도에도 매출액 찔끔 증가에 영업이익 찔끔 증가가 있긴 했네요. 어쨌든 매출의 성장은 아까 보셨듯이 제품 가격의 증가로 예상이 되었던 바인데요. 원재료가의 인상분이 제품 가격 인상분보다 높은 상황에선 판매 물량의 증가가 수반되지 않으면 이익의 증가는 있기 어렵습니다. 역시 판매 물량의 증가로 이익의 성장까지 따라온 것이고요. 자, 계속해서 비율 분석, 이번엔 수익성 체크하겠습니다. 우선 이익률입니다. 놀라운 숫자가 펼쳐져 있네요. ROE가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심지어 33%를 넘긴 적도 있네요. 지속 하락하던 ROE가 다시 30%의 고지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마진율을 한번 볼까요? 역시나 놀라운 숫자의 향연입니다. 영업이익 마진율 16%로 아주 높은 고부가 가치 첨단 제품에 뒤지지 않는 마진율을 자랑하고 있네요. 한국실성유를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높은 이익률과 마진율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진율은 그렇다 치고 저 높은 ROE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한편으론 걱정이 되는데요. 회사의 자본이 불어날수록 높은 ROE는 유지하기가 힘들어지죠. 이따 이 부분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요. 비율 분석 안정성 체크할 시간입니다. 부채 비율 50% 정도의 차입금 의존도 1%로 거의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일궈낸 30%의 ROE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안정성 전혀 문제 없는 단단함 자랑하고 있고요. 손익자산관 관계 아무 문제 없는 가운데 운전자산의 변동 체크해봅니다. 작년 매출 증가율을 훌쩍 넘는 재고자산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석유화학 업종의 공통된 모습이죠. 인플레를 감안한 원재료 선악보 정책인 것 같네요. 역시 원재료가 2배 가까이 늘었고 제품도 50% 정도 증가했습니다. 운전자산의 변동과 감가상각비 부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운전자본 감소 부분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운전자본이 증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운전자본이 증가하면 현금 흐름이 감소하게 됩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인가요? 운전자본이란 재고자산 플러스 매출채권 마이너스 매입채무를 의미하는데요.
쉽게 생각하자면 매출 채권이 감소한다는 것은 받아야 될 돈을 받았다는 얘기죠. 재고 자산이 증가한다는 것은 원재료를 사면서 돈이 나갔다는 것을 의미할 테고요. 매입 채무가 줄었다는 것은 줘야 될 돈을 줬다. 그래서 현금이 나갔다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재고 자산과 매출 채권이 증가하거나 매입 채무가 감소하면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고 그 반대는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런 이유로 초반 성장성 검토에서 영업이익 증가율보다 현금 흐름 증가율이 낮았던 이유는 재고 자산 급증의 영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감가상각비 부분 살펴볼까요? 특이점이 보이네요. 20년부터 유형자산은 감소하는데 감가상각비는 급등을 합니다. 이에 따라 상각비율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감가상각비율이 급증한 것은 영업이익이 과소평가될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20억 정도를 떨어내다가 20년부터는 40억 가까이 상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영업이익이 300억을 넘어가는 것을 감안하면 20억 정도의 비용 증가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감가상각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보수적으로 이익이 회계 처리되고 있다는 것이니 나쁠 것은 없고요. 비율 분석 마지막, 활동성 체크합니다. 줄어들었다고는 해도 1.5의 회전율은 자산을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운전자산 회전일수를 봐도 이 회사의 자산 운영은 갈수록 효율적이 되어갑니다. 현금 회전일수 12일로서 내부 유보자금이 거의 없어도 회사를 돌릴 수 있는 지경입니다. 자, 이제 기업의 도산 위험을 측정하는 지스코어 보겠습니다. 무차입 경영에 회사가 망할 리가 없겠죠? 5.69의 지점수로 상장기업 통틀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시장 중앙값, 코스피와 업종 중앙값 대비해서도 2배 가까운 안정성입니다. 이런 효율적 자산 운영과 강력한 수익성, 절대 망하지 않을 안정성을 갖춘 우리의 한국실석유, 문제는 항상 주가죠? 살만한 가격대인지 또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치지표입니다. PBR 3으로 일견 매우 고평가로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은 그 수익성과 요구수익률에 따른 적정 PBR이 있습니다. 당사의 ROE는 28%, 요구수익률은 제가 모든 기업에 일괄 적용하는 9%로 적정 PBR은 3을 넘습니다. 저 ROE가 지속 불가능한 특별한 비경상적 이유로 높게 나온 게 아닌 이상 현재의 PBR은 고평가라 볼 수 없습니다. 이 기업의 ROE에 대해서는 이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요. PER은 업종 중앙값 대비 오히려 저평가입니다. 매출액 대비한 PSR에서는 고평가라 나오지만 이 기업의 높은 마진율을 감안하면 이 PSR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금 흐름 대비한 PCR 역시 아까 살펴본 바와 같이 운전자본의 급증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입니다. 요컨대 이 기업의 가치지표는 현 시점 적정 수준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당사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중 하이라이트, 배당입니다. 전통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배당 수익률을 자랑하던 당사의 지난 10년 배당 수익률은 4에서 5% 정도로 예전에 금악강했던 배당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배당 수익률은 7%를 넘어감으로써 배당왕의 면모를 찾아가시 시작했습니다. 당기순이익에 연동되는 주당배당금 확인되고요. 늘어나기 시작한 주당배당금에 지속 하락해온 주가, 턴어라운드가 시작된 실적에 트리플 크라운 달성으로 7%가 넘어가는 배당 수익률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검토해봐야 할 것은 저 배당 수익률, 향후로도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겠죠. 우선 이 기업의 배당에 관한 사업보고서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업의 배당 성향은 90% 전으로 이익이 나면 그 대부분을 주주에게 돌려줘 버립니다. 잉여금을 쟁여두고 자본을 확충해가는 기업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아까 유형자산에서 잠시 언급했죠. 설비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도 고마진의 제품을 생산, 판매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배당 성향 90%는 ROE와 또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ROE는 이익 나누기 자기자본이죠. 대부분의 기업은 이익을 내부 유보해서 분모의 자기자본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익을 지속적으로 늘려가지 않으면 ROE는 점차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고 특히 20%가 넘는 높은 ROE는 이런 이유로 지속되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초과 이익을 내는 사업 아이템에는 모든 자본들이 호시탐탐 침투할 기회를 엿보고 있죠. 경쟁이 늘어나면 초과 이익은 결국 평범한 이익 수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벌어들이는 이익 대부분을 주주에게 돌려줘버리는 이 기업은 이런 이유로 자기 자본의 증가가 미미할 것이고요. 그 높은 고마진의 제품군으로 인해 향후로도 지속적으로 고ROE를 유지할 확률이 매우 높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요컨대 이 기업은 설비 투자를 거의 하지 않으면서도 고마진의 제품으로 지금의 이익 수준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고 전통적으로 신뢰할 만한 배당 성향으로 현재의 배당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치지표로 현재의 주가 수준이 적당한 것으로 알아봤으니 적정가 산정으로 보는 당 기업의 고평가 여부 또 알아봐야겠죠? 우선 장부상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S림 밸류에이션입니다. 최근 가중평균 ROE 26%로 현재의 주가가 딱 적정한 것으로 나옵니다. 다음, 현금 흐름을 기준한 DCF 밸류에이션입니다. 우선 당기업의 탁월함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겠습니다. 잉여현금 흐름의 안정성이 상장기업 전체 29위로 상위 1.3% 안에 들어갑니다.
이런 잉여연금 생산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평가한 이 기업의 적정가는 30만 원이 넘습니다. 현 시점 25% 정도의 상승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오네요. 자, 이제 이 기업과 다른 윤활유 업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교 대상 기업은 미창석유와 극동유화인데요. 극동유화는 윤활유 비중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미창석유와의 비교를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미창석유의 영업이익 마진율은 9%로서 통상적으로 양호한 제조업의 영업 마진율입니다. 이 부분 한국실석유가 16%로 압도하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과 영업이익은 미창석유가 말곤이네요. 한국실석유의 매출, 이익 성장을 초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ROE에서는 한국실석유가 미창석유의 11%를 가볍게 제압하고 있죠. 두 기업 다 무차입 경영으로 단단한 재무 안정성을 갖추고 있는 것은 공통점이네요. PBR과 PER의 가치지표 체크합니다. 저평가 정도는 미창석유가 월등한 모습입니다. 한국실석유는 적정한 수준인데 반해 미창석유는 PBR과 PER 모두 심하다고 할 정도의 저평가네요. 배당 수익률에서는 한국실석유에 대적할 수 없습니다. 저배당 수익률은 2021년 배당이 발표되는 시점의 수익률이라 현 시가 배당률과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만 비교 지표로는 큰 하자가 있다 할 순 없겠고요.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역시 미창석유의 저평가가 돋보입니다. 두 가지 평가에서 60% 이상의 저평가로 나오네요. 자, 이제 한국실석유 로그로 보는 장기 월봉 차트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최고가 60만 원을 찍은 후 10년 가까이 장기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예전 끝간데 없을 것만 같던 주가 상승은 이제 아슬한 추억이 된 것 같네요. 하지만 이제 다시 배당왕의 면모를 갖추고 저때 당시의 주가를 비슷하게나마 따라갈 시점에 이른 것 같습니다. 주가는 다소 저평가가 된 상태에서 강력한 상승이 있게 마련이라 아직 다사화방의 위험이 전혀 없을 것 같지는 않지만 지금 7.5%의 배당 수익률 이 하나만 보고 들어가도 나쁜 투자는 아닐 것이라 사료됩니다. 2년 후쯤이면 지금보다 2배 정도의 위치에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보면서 아시죠?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내 편으로